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더위는 대구보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습한 폭염은 마른 폭염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식재료값까지 급등하고 있어 학생들의 급식이 더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남 서부권에서는 전복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복 가격은 최근 3년과 비교했을 때 요즘이 가장 저렴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는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즘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더위하면 떠오르는 데프리카, 대구보다 광주의 체감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습도 때문입니다. 습한 폭염은 마른 폭염보다 건강에도 훨씬 해롭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무더위 쉼터.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피해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쉼터로 피신 나온 겁니다. 나쁜 우리 회원들이 참고 왜냐면 집에서 지금 에어컨 없는 우리 회원도 있고 또 한다고도 전기요금이 무서워갖고 노인들이 집 많이 못 쓰거든요. 올해 광주의 폭염일수는 현재까지 13일, 폭염일수가 33일인 대구보다 폭염일수는 훨씬 적었지만 체감온도는 1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의 상대 습도 평균이 대구보다 광주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해로 꼽히는 1994년과 2016년, 2018년 두 도시의 폭염일을 비교해보면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구 지역의 총 폭염일수는 132일, 광주는 119일이었지만 습한 폭염 비율은 광주가 3배가 넘었습니다. 습한 폭염 빈도가 높아진 원인으론 지리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습기가 이렇게 모여있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가 서해상에 이렇게 걸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광주까지는 좀 습기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백산 넘고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으로는 대구보다 광주가 더 위험한 지역인 셈인데 건조폭염의 열 스트레스 지수는 주의 수준이었지만 수분폭염은 극도의 주의, 위험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1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대구보다 광주는 2배 넘게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습도가 사람의 땀 배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땀이 증발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땀이 증발이 되지 않으면 땀을 더 배출을 하기 위해서 열 생산을 더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부터 열성 질환에 더 많은 노출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습한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습과 함께 온열 질환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물만 많이 마실 경우 몸 안에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당량을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의 누적 폭염일수가 33일을 기록하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 74명이 신고된 가운데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2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고사 피해도 471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면서 무더위 쉼터 활성화와 취약계층 안부 전화 확대 등 예찰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구름대는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들어서는 빗줄기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인데요. 오늘 오후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폭염주의보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
확대됐습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학교 급식을 준비하는 교육당국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전남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데요. 고물가의 여파가 부실급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 중 급식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광주 전남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싼 밥을 먹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광주 교사 노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학생들의 급식비 단가는 2,525원, 전남은 2,445원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각각 16번째와 맨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3,100원가량인 전국 평균 단가보다도 500~600원 정도씩 낮았고 울산과 대구, 서울보다는 1,000원 이상 낮았습니다. 교사 노조는 한정된 예산이라면 논란이 많은 방학 중 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학기 중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양교사들은 동반 부실이 올 거다. 방학 중 급식도 부실하게 하고 학기 중 급식마저도 부실이 유지되고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급식비 단가에 인건비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 비용까지 포함됐을 수 있는 만큼 급식비 단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 들어 크게 치솟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2학기에는 급식비 단가를 10%가량 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들과 관련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지자체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급식비는 광주시와 일선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략 7대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어 급식비 인상은 지자체의 부담으로도 가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반복된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해 광주시 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또다시 시험지가 유출되며 교육감이 4년 만에 다시 머리를 숙인 겁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사태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고교생이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험지를 빼낸 만큼 시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들은 주로 정보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광주시 내 모든 교직원들의 컴퓨터에 화면 촬영이나 캡처를 막는 시스템 등 솔루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용 PC에 깔린 백신 프로그램, 학교 내 무선망 등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험지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일지는 미지수입니다. 4년 전 같은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광주시 교육청은 대책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광주 학생 및 학부모,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 시험 출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가 단계를 점검하겠다는 말은 당시에도 나왔지만 이후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교육감의 약속은 4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경쟁 위주의 성적 만능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온 결과가 소위 성적 지상주의 내지는 경쟁 중심의 교육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경쟁 지향적인 이러한 교육을 벗어나는 한 방법.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제 오전 시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기 취약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입장을 밝히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선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학부모와 교사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발표했던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남 의대 신설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이 1.75명입니다. 완도에서 숨진 채 일가족의 사이는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차량 감정 결과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외부 충격이나 차량 결함을 발견하진 못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경위가 명확해질 경우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또래 학생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여중생 4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학생 1명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중학생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일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폭행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7분쯤 구례군 간전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1살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튜브를 타고 있다 돌틈에 끼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전시시설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지어진 영암 마한문화공원입니다. 총 면적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혈세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총 방문객 2만 명, 하루 평균 관람객은 18명 수준입니다. 대표 시설은 고분탐사관. 마한 유적 중 하나인 고분군의 출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시설인데 먼지만 가득합니다. 손님 없는 공간 천장에는 에어컨 12대가 설치돼 있고 손님이 없으니 모두 작동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닫아가지고 이제 공사 끝나고 같이. 공원 개장 이후 2012년까지 추가 건립하기로 했던 국토미디어 공원과 향토체험장 등의 시설은 계획조차 사라졌습니다. 결국 영산강 유역의 고대 마한의 문화를 체계적 이해를 돕겠다며 조성된 마한공원은 축구장 25개 면적에 발길 끊긴 건물 3동이 전부입니다. 그 콘텐츠 보강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유지보수 쪽에 좀 2005년 개관한 장흥 방촌유물 전시관. 장흥 위시성을 가진 향반들의 문화를 알린다며 만들었습니다. 개관 당시 꾸려놓은 전시물은 단 한 차례의 기획 전시 행사 한 번 없이 1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관람객은 9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관람객은 8명에 불과합니다. 시설 운영에 한 해 3,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 내부 전시는 변경사항은 없는데 추후에 이제 전시 순환하려고 예정 중에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강진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관광 자원으로 삼겠다며 2014년 다산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상설 전시되고 있는 70여 개 전시물 중 절반은 남양주 다산실학관, 서울대 규장각 등에서 원본을 복제한 작품으로 볼거리가 빈약합니다.
90억 원을 들여 건립한 건물에 해마다 인건비까지 6억 원 이상을 쓰는데 지난해 기준 유료 입장 수익은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건 관광객에서 했는데 입장료는 실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얼마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가볼 만한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전시 시설을 만든 목적은 사라지고 운영은 건물을 유지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각종 전시 시설들. 적게는 수억, 많게는 100억 원 이상 혈세를 쏟아부은 채 단체장 치적 사업이 아닌 단체장 원망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전복 출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복 가격은 상승세지만 최근 3년 내 가장 저렴한 값에 전복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일 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전복 전처리 시설을 갖춘 완도군의 한 회사입니다. 수조마다 크기가 다른 전복을 분류해 깨끗한 바닷물에 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 반 정도 담가 양식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더위와 복날,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작업장도 분주해졌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전복 1kg의 산지 가격은 32,000원 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복 가격이 하락했다 다시 상승세지만 최근 3년 새 가장 싼 값입니다. 복 시즌을 계기로 해서 가격이 가장 하락되고 또 이 시점이 이제 아마 또 많이 대량 출하가 되다 보니까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전복은 1kg에 7, 8마리에서 20마리까지 가격은 천차만별. 이 때문에 1kg에 15마리짜리 크기는 최저가에 팔리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20마리짜리가 완도에 재고가 엄청 많습니다. 3만 원 미만대면 중소 사이즈를 사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복 주산지 지자체도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복날엔 전복 등을 기치로 할인 행사를 갖는 등 전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식재료와 어울리는 전복이 여름의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가 여수와 순천, 광양을 조정 대상 제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기대와 달리 분위기는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곧 입주를 앞뒀지만 기존 분양가보다 많게는 1,000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죠. 좀 자꾸 빠져나오려다가 손에 보고라도 나가려나 그거죠 이제. 그래도 뭐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 6월 말 정부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국 11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등 빗장이 풀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엔 기대감이 돌았지만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양은 조정 지역 해제 여부와는 별개로 미분양이 1,200여 가구까지 쌓이면서 지난주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끝난 뒤로 별로 또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금리에다가 이제 대출을 받고 싶었던 분들도 고금리 때문에 좀 망설이시고 또 분양이 또 많다 보니까 세 지역 모두 아파트 가격 내림세까지 이어지는 상황.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꺾여서 수요자가 대기 수요로 남아서 거래 실종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거나 실수요자도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를 규탄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현금화 명령 확정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의 행위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건수가 전남에서만 5,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전남도청을 찾아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5,500여 건 가운데 3,700여 건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해남과 영암, 함평과 완도, 신안에서 집단 희생에 대한 1차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MBC가 지역 청소년들의 말하기와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 기획한 독서 열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파주 출판단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고등학생 60명이 참가해 독서 토론과 작가와의 대화 등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흐린 가운데 꿉꿉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 가량이고요. 오후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폭염주의보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한낮 동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담양에서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2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 3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고흥의 낮 기온 31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